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시경 검사나 시술 받으시다가 갑자기 피가 나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무릎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네, 정말 흔한 문제들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핵심 기술.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시경 시술할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가루 형태 지혈제, 넥스 파우더고요. 넥스 파우더. 또 다른 하나는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 그러니까 무릎 통증 같은 거요. 이걸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밀입구 넥스피어 F입니다. 넥스피어 F. 이름들이 좀 독특하네요. 오늘 저희가 이 두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들은 물론이고 회사 공식 자료, 또 골관절염 색전술 관련해서는 학술적인 논의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투자자분들의 시각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기술들이 왜 혁신적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는지, 특히 그 유명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 있잖아요. 네네, 알죠? 이 메드트로닉과의 파트너십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넥스피어 F가 앞으로 통증 치료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가루 지혈제, 넥스 파우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내시경 시술 중에 출혈이 생기면 이게 밖에서 하는 수술이랑 달라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기존에는 어떤 방법들을 썼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기존 방법들은 약물을 출혈 부위에 직접 주사하거나 아니면 열로 지혈 부위를 지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작은 클립 같은 걸로 혈관을 딱 짚는 방식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시술하는 의사의 손기술, 그러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술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내시경이라는 좁은 통로 안에서 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직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흔하진 않지만 구멍이 나는 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었고요. 또 시술을 장해도 나중에 다시 피가 나는 경우 재출혈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죠. 특히 소화기 내시경은 뭐랄까, 직접 손을 써서 지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배를 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지혈제를 정확하게 뿌리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이동행 대표님, 이분이 원래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의사 출신이시군요. 네, 바로 그런 임상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거죠. 이거 정말 필요한데 아직 해결책이 없네. 이런 미충족 수요, 언맨 니즈라고 하죠. 이걸 해결하려고 직접 나선 겁니다. 보도를 보면 미국 가셔서 직접 고분자 기술까지 공부하시면서 이 넥스 파우더를 개발하셨다고 해요. 와, 의사분이 직접 개발까지. 대단하시네요. 그럼 넥스 파우더, 이게 가루 형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피를 멈추는 건가요? 그게 왜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가루라는 제형 자체 그리고 그 성질에 있어요. 세계 최초의 파우더 형태의 내시경 지혈제인데요. 세계 최초요? 네, 이 가루가 몸 안에 들어가서 수분, 심지어 피가 없어도 그냥 일반적인 체액 같은 수분만 만나도 바로 끈적끈적한 겔 형태로 변해요. 겔로 변하는군요. 네, 즉시요. 이 겔이 출혈 부위에 착 달라붙어서 물리적으로 딱 막아주는 거죠. 피가 못 나오게요. 그러면서 지혈이 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몸 안에서 안전하게 다 흡수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가루 형태라서 내시경의 좁은 통로를 통해서 스프레이처럼 슉 뿌리면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군요. 기존 방식의 어려움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결한 아이디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점착성, 그러니까 끈적하게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고분자 기술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가루를 내시경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분사하는 전달장치 기술. 이게 핵심이죠. 의료진 입장에서는 훨씬 쓰기 편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용 편의성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리고 회사 자료를 보면 분사할 때 압력이 낮아서 시술 중에 혹시 장기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천공 위험도 크게 줄였다고 하니까 안전성 면에서도 좋아진 거고요. 게다가 그 경쟁 제품들은 피가 있어야만 지혈 효과가 나타난다면서요. 근데 넥스 파우더는 혈액이 없어도 그냥 일반 체액만 있어도 겔로 변해서 지혈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같은데요.
네, 그 점이 임상 현장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세계 인류의 의료기기 기업이죠. 메드트로닉과 손을 잡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영화 같아요. 저도 기사에서 얼핏 봤어요. 2018년에 무슨 학회 부스에서 우연히 만난 게 시작이었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순조롭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2018년에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학회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메드트로닉이 관심을 보였죠. 근데 2019년에 실사를 나왔는데 거기서 품질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거의 무산될 뻔한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아찔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전 직원이 매달려서 품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2020년에 독일에서 열린 학회였어요. 거기서 넥스 파우더가 단순히 피를 멈추는 지혈 용도뿐만 아니라 아예 시술 전에 미리 뿌려서 출혈 자체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와, 지혈에서 예방으로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로 예방도 가능하다고? 이 예방 가능성에 메드트로닉이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급반전됐고 결국 2020년 6월에 글로벌 판권 계약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이 파트너십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입장에서는 메드트로닉의 막강한 글로벌 판매망과 브랜드를 등이 없는 거니까 엄청난 기회였을 테고 또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계기도 됐겠군요. 그렇죠. 반대로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는 넥스 파우더를 통해서 기존에는 없던 출혈 예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셈이고요. 서로 윈윈인 거죠. 근데 이런 글로벌 빅파마, 빅메디컬 디바이스 기업이랑 계약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임생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했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이돈행 대표도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결국은 임상덕 근거가 가장 중요해요. 넥스 파우더는 350명 정도 규모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지혈 효과는 물론이고 시술 후 재출혈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까지 확실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출혈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굉장히 저명한 소화기 분야 학술지죠. 겉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기존의 표준 치료법, 그러니까 약물 치료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재출혈 위험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재 출혈 예방 목적으로 허가받은 유일한 지혈제라는 점, 이것도 투자자들이 아주 주목하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네, 그 덕분에 202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화기 학회인 DDW에서 Best of DDW, 그러니까 그해 학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시장 확대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20년에 CE 인증을 받았고 일본에서도 PMDA 승인을 받았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는 2024년 11월에 FDA로부터 하부 위장관, 그러니까 대장이나 직장 같은 아래쪽 소화기관에서의 사용 허가를 추가로 획득했어요. 기존 상부 위장관에 더해서요.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 거네요. 메드트로닉이 앞으로 미국에서 마케팅도 더 강화할 거고 중동이나 동남아, 중남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분야의 표준 치료법, SOC,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자리 잡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죠.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메드트로닉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판 후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더 강력한 임상 데이터를 쌓아서 각국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넥스파우더를 표준 치료로 등재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파트너사가 직접 비용까지 대면서 같이 목표를 향해 뛴다는 점에서 아주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넥스파우더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넥스퓨어 F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통증만큼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잖아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네. 넥스피어 F는 색전술이라는 시술에 사용되는 아주 작은 마이크롭스피어, 그러니까 미립구입니다. 색전술이요? 혈관을 막는 시술인가요? 맞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부위,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무릎 같은 곳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미세 혈관들이 막 과도하게 자라난다는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정상 혈관 주변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 섬유들도 같이 막 증식한다는 거죠. 아, 염증 때문에 불필요한 혈관이랑 신경이 자라나서 아픈 거다. 네,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색전술은 바로 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미세 혈관들만 찾아서 넥스피어 F 같은 색전 물질로 막아버리는 시술이에요. 혈관을 막아서 염증도 줄이고 통증 신호 전달 경로도 차단하는 거죠. 와,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불필요한 혈관만 딱 골라서 막는다는 거군요. 특히 무릎 골관절염 통증 치료를 위한 슬관절 동맥 색전술, GAE라고 하던데 이게 요즘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학술 리뷰들을 보면요. 무릎 통증과 관련된 미세 동맥을 선택적으로 막아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비교적 새로운 치료 분야예요. 일본의 오크노 유지 박사라는 분이 2015년 즈음에 관련 연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좀 일시적이고 또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연골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계속 나왔어요. 아, 연골 손상 우려도 있군요. 네. 그래서 수술은 부담스럽고 주사나 약은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 없이 좀 더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넥스피어 F가 대안으로 등장하는 거군요. 그럼 이 넥스피어 F만의 가장 큰 특징, 차별점은 뭔가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생분해성이라는 겁니다. 생분해성이요? 네, 젤라틴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미립구인데요.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져요. 녹아서 없어진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존에 쓰던 색전 물질들은 안 그랬나요? 네, 기존 색전술에는 혈관을 아예 영구적으로 막아버리는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일시적이긴 한데 언제 어떻게 분해되는지 좀 불명확한 그런 물질들이 주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IPMCN이라는 임시 색전 물질이 쓰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 넥스피어 F는 딱 설계된 대로 일정 기간 동안만 혈관을 막아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준 뒤에 완전히 분해돼서 혈관이 다시 열리게 재개통됩니다. 회사 자료를 보면 이 분해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혈관이 다시 열린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여러 학술 논문이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일단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절 기능을 보존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면 같은 부위에 다시 시술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영구적으로 막아버리면 그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안정성도 중요하죠.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오크노 유지 박사. 이분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자문단이기도 한데 이분이 직접 참여한 초기 임상 연구 파일럿 임상 150일내 정도 하고 또 실제 시판 후 사용 경험 800례 이상을 합쳐서 총 950건이 넘는 사례에서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편이네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시장에 내놓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특히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의 허들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고분자 기반 플랫폼 기술이 핵심 역할을 했고요. 특히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영어로는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으로 지정된 게 아주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라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FDA가 개발이랑 허가 과정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만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아하. 그럼 지금 미국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 리솔브 트라이얼이라고 하던데 이게 진행 중인 건가? 네,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108명의 무릎 골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내 20개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2024년 8월에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ID라고 하는데 이걸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2025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환자 등록을 시작해서 최종 목표는 2027년 1분기에 FDA 최종 승인을 받는 겁니다. 2027년 목표군요. 근데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정말 파격적이라고 하던데요. FDA뿐만 아니라 CMS라는 기관의 지원까지 동시에 받게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FDA의 지원 프로그램 중에 TA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어드바이저리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 초기부터 허가, 시판 후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FDA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선정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승인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와, 5%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CMS, 그러니까 미국의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임상시험 비용의 일부를 보험으로 지원해주는 ID 카테고리 B 자격까지 동시에 획득한 겁니다. 이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이야, FDA와 CMS 양쪽에서 동시에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건 허가 과정도 빨라지고 임상 비용 부담도 줄어드니 미국 시장 진출에 정말 강력한 청신호가 켜진 셈이네요. 네, 시판 후 임상이 진행 중이고 일본에서는 초기 임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도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넥스파우더가 메드트로닉이라는 거함을 만난 것처럼 넥스피에프도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겠군요. 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미국 판권을 두고 복수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데 여러 곳과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벤션, 그러니까 중재 시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잠재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고요. 일본 판권 계약도 2025년 중에는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일단 무릎골관절염이 가장 큰 시장일 텐데 혹시 다른 부위 통증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장 환자 수가 많은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주요 타겟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리가 만성 염증 부위의 비정상 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깨 통증,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 고관절 통증, 발목 통증, 족저근막염 같은 다른 여러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술 자료나 투자자 관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실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만성 통증 치료에 활용된 사례들도 언급되고 있고요. 와,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네, 관절염 치료 시장 자체가 고령화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넥스파우더 F는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비수술적 치료 대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진권사 리포트에서는 오히려 넥스파우더보다 더 큰 시장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넥스파우더. 이 제품은 이미 메드트로닉이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투자자 관점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서 2025년 5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 꾸준히 성장하고 있군요. 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하부의 장관 사용 허가받은 부분, 그리고 특히 예방 목적으로의 사용이 본격화되고 궁극적으로 표준 치료 SOC 가이드라인의 등재까지 성공한다면 성장은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통해서 손익분기점 BEP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BEP 달성 목표까지. 넥스파우더는 확실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럼 넥스피어 F는 그야말로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이겠군요. 맞습니다. 넥스피어 F는 이제 막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없지만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미국 임상의 성공적인 진행 여부, 그리고 어떤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FDA와 CMS의 파격적인 동시 지원은 이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만 한다면 정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제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 방향은 그럼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first in class, 그러니까 해당 분야 최초의 혁신 제품 개발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거든요. 네,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넥스파우더의 출혈 예방 기능이나 넥스피어 F의 생분해성 색전수를 이용한 통증 치료처럼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네. 둘째는 메드트로닉과의 성공적인 협력 경황을 바탕으로 넥스피어 F의 글로벌 파트너도 아주 신중하게 물색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파트너십. 그리고 셋째는 단순히 제품 하나 내놓고 은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의학적인 근거를 계속 쌓고 이걸 바탕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아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려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만의 강점, 핵심 역량은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임상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필요에서 출발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돈행 대표님부터가 의사시니까요. 네, 현장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FDA나 유럽 CE 같은 까다로운 글로벌 인허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킨 경험,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역량, 또 CMO, 최고 의학 책임자로 계신 지브 하스카 교수 같은 세계적인 의료 전문가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한 회사를 통해서 내시경 시술 중에 출혈 관리, 그리고 만성 통증 치료라는 2가지 중요한 의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혁신 기술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넥스파우더는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또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출혈 예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넥스피어 F는 생분해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만성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환자들에게 새로운 비수술적 치료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단순히 그냥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느꼈던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의료 현장의 의사 선생님들께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고 수많은 검증과 규제의 벽을 넘어서 또 글로벌 파트너와 손을 잡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도 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 볼 거리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넥스파우더 같은 이런 생분해성 색전 물질이 지금은 무릎 관절염이 주요 타겟이지만 만약에 다른 만성 염증성 질환들, 예를 들어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다른 종류의 만성 통증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미래의 중재적 시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넥스파우더가 단순히 응급 상황에서의 지혈뿐만 아니라 시술 전 출혈 예방의 표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과거에는 출혈 위험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더 복잡하고 고난도의 내시경 시술들이 훨씬 더 보편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의료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가늠해보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